이번 강의는 VR에서 로코모션, 즉 운동을 통해서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코모션, 즉 움직이는 것에 관한 기본 명령은 크게 보면 이동과 회전이 있습니다. 이동은 연속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있고 특정 지점에서 특정 지점으로 한 번에 이동하는 텔레포테이션에 의한 이동이 있습니다. 회전은 연속적으로 서서히 회전하는 방식이 있고 스냅턴은 한 번에 일정 각도로 예를 들면 45도씩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로코모션을 위해서 XR 인터랙션 툴킷에서 로코모션 시스템 컴포넌트를 제공합니다. 이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동이나 회전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로코모션 컴포넌트가 XR 오리진 객체에 대한 참조를 갖고 자신이 로코모션 명령을 받으면 이 XR 오리진을 움직이거나 회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먼저 연속이동, 연속회전, 스냅 회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로코모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XR 오리진 게임 객체에다가 로코모션 컴포넌트를 붙이면 됩니다. 캐릭터가 움직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물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도 같이 붙여넣습니다. 캐릭터 컨트롤러의 사용법에 대한 강의는 이전 강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로코모션 시스템에서는 자신이 움직이게 될 XR 오리진을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XR 오리진 컴포넌트를 이곳에 연결을 해 둡니다. 이제 로코모션을 위한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연속 이동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툴킷에서 제공하는 Continuous Move Provider 컴포넌트를 붙이면 됩니다. 이 컴포넌트는 직접 자신이 XR 오리진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로코모션 시스템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멤버에다가 이 로코모션 시스템을 연결을 해줍니다. Move는 forward, 즉 전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방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그쪽 방향으로 전진을 하게 되겠죠. 우리는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전진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소스를 XR 오리진 게임 객체의 자식으로 있는 메인 카메라가 있죠. 그 카메라를 연결시켜 둡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떤 디바이스 조작을 통해서 전진을 하게 만드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유니티의 인풋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인풋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있다면 이전의 인풋 시스템 강의를 반드시 참조하기 바랍니다. 연속 이동을 할 때 컨트롤러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두 개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동을 할 때는 왼쪽 컨트롤을 이용하고 회전을 할 때는 오른쪽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왼쪽 손은 이동을 쓸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오른쪽은 회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한다면 둘 다 써도 됩니다. 이 변수는 input action property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로 저장된 액션 S 파일 내에 직접 어떤 액션인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er reference를 체크하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컨트롤러의 액션을 직접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XR 인터랙션 툴킷에서 디폴트로 제공하고 있는 액션 에셋에서 XRI 레프트 핸드 로코모션의 무브 액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결시켜 줍니다. 실제로 이 연동된 것을 살펴보면 왼쪽 컨트롤러에 썸스틱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연속 회전인 경우는 연속 이동과 마찬가지로 먼저 로코모션 시스템을 연결을 해줍니다. 언제 회전이 일어나는지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인풋 액션 프로퍼티에 오른쪽 컨트롤러를 사용하도록 해당 액션을 연결해 줍니다. 스냅 회전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스냅턴 프로바이더를 컴포넌트로 붙이면 됩니다. 스냅턴 프로바이더인 경우에도 이 시스템에 로코모션 시스템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컨트롤을 쓸지를 마찬가지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스냅턴 프로바이더와 컨티뉴스 턴 프로바이더는 일반적으로 둘 중 하나만 사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컨티뉴스 턴 프로바이더가 좀 더 사용하기 편해서 이거를 주로 사용합니다. 개인 취향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썼던 환경을 먼저 빠르게 만든 다음에 로코모션 시스템을 붙여보겠습니다. 플레인과 큐브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큐브의 위치를 G좌표로 O 위치에 갖다 두겠습니다. XR 오리진 게임 객체를 만듭니다. XR 오리진 게임 객체의 트래킹 오리진 모드를 플로우로 설정합니다. 랩터 컨트롤러를 프리셋으로 로딩합니다. XRI 디폴트 랩터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라이터 컨트롤러는 XRI 디폴트 라이터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로코모션 시스템을 붙여보겠습니다. Add 컨트롤러로 로코모션 시스템을 붙입니다. 이 로코모션 시스템이 움직일 XR 오리진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 컴포넌트를 여기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연결을 해줍니다. 움직이게 되면 이 큐브나 다른 것들을 부딪힐 수 있죠. 그러면 이 큐브를 통과하지 않고 충돌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컨트롤러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 컨트롤러가 이 상태로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더가 위쪽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높이를 1로 합니다. 그러면 가장 하단이 플레인과 맞닿아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XR 오리진의 위치가 5로 되어 있으니까 000로 해서 이 큐브를 보이도록 만들어줘서 움직이거나 회전할 때 기준점이 되도록 해줍니다. 이제 이동을 위한 컴포넌트를 붙여보겠습니다. Add 컴포넌트로 Continuous Move Provider Action Based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이 로코모션 시스템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진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은 이 메인 카메라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인 카메라의 G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전진, 후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좌우 컨트롤러에 대해서 어떤 것을 사용할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Use Reference를 하고 우리는 XRI Left Hand Locomotion에 이 Move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Move는 왼쪽 컨트롤러에 이축 좌표값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Move 액션을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XRI Default Input 액션에 보면 XRI Left Hand Locomotion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중에 Move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파일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Left Hand Move 액션에 이 Move 항목을 연결시켜 줍니다. 연속 이동 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회전도 붙여보겠습니다. Add 컴포넌트를 하고 Turn이라고 치면 Continuous Turn이 있습니다. Continuous Turn도 로코모션 시스템을 연결해 줍니다. Turn은 오른쪽 컨트롤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Use Reference를 체크를 하고 XRI Right Hand Locomotion Move 이것을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즉, 이 액션이 일어날 때마다 연속 턴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Continuous Turn 대신에 스냅 턴을 쓸 수도 있습니다. 스냅 턴도 로코모션 시스템을 연결해 주고 오른쪽 컨트롤러의 Move 액션을 연결시켜 줍니다. 일단 Continuous만 동작하게 하고 스냅 턴은 꺼두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컨트롤러로 앞쪽, 뒤쪽,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컨트롤러로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회전이 일어나고 오른쪽으로는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번에는 Continuous Turn을 Disable 시키고 스냅 턴을 Enable 시키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합니다. 회전을 시켜보면 한 번에 45도씩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45도씩 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턴하는 각도는 세팅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텔레포트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텔레포트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텔레포트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대상에는 텔레포테이션 프로바이더 컴포넌트를 대상에 붙입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에는 로코모션 시스템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주로 XR 오리진 게임 객체를 옮기게 되므로 이 게임 객체에 이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텔레포트가 가능한 곳을 지정해 놓고 컨트롤러 통해서 이동을 하게 만듭니다. 텔레포트가 가능한 곳은 반드시 클라이더 컴포넌트가 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레이캐스팅을 통해서 충돌이 발생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텔레포트가 가능한 곳을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어 컴포넌트를 붙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텔레포테이션 앵커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에어리어 방식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좌우 컨트롤러에 빔이 부딪히는 특정 지점으로 이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앵커는 미리 지정된 지점으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와 앵커 둘 다 충돌이 일어날 클라이더를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앵커의 경우는 충돌이 났을 때 텔레포트할 트랜스폼을 여기에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두 스크립트 모두 밑쪽에 보면 텔레포테이션 컨피그레이션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액션을 텔레포트 기능을 발생시킬지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는 좌우 컨트롤러의 실렉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수정을 해서 다른 버튼을 연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스크립트 다 렉타일, 즉 관역을 표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하는 것은 좌우 컨트롤러에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관역이 있는데 그거를 쓰지 않고 다른 걸 쓸 때만 지정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설정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설정은 실습을 할 때 보여드릴 것입니다. 텔레포테이션 작업을 할 때 레이 인터랙트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좌우 컨트롤러에 레이가 발생할 때 이 라인 타입을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직선으로 광선이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프로젝터 커브는 가까운 거리는 직선에 가까운 형태가 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반원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베지어 커브는 반원 형태로 곡선 형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차이점은 나중에 실습할 때 살펴보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를 눈으로 보여줄 때 세팅에 관한 것이 XR 인터랙터 라인 비주얼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렉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관역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해주면 텔레포테이션이 가능한 지점에 충돌 지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충돌이 불가할 때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것도 실습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텔레포테이션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XR 오리진이 텔레포테이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XR 오리진 게임 객체에 add 컴포넌트로 텔레포테이션 프로바이더를 붙입니다. 이 스크립트의 시스템은 로코모션 시스템을 붙여야 됩니다. XR 오리진에 있는 로코모션 시스템 컴포넌트를 연결합니다. 이제 텔레포테이션 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 플레인 게임 객체를 텔레포테이션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 게임 객체는 클라이더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add 컴포넌트로 텔레포테이션 에리어를 붙입니다. 이 컴포넌트의 클라이더에다가 이 플레인의 클라이더를 넣어줍니다. 이 플레인 외에도 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텔레포트 포탈이라고 짓겠습니다. 이 게임 객체의 자식으로 실린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포탈의 위치를 S0, Y2, G10으로 넣어두겠습니다. 그리고 포탈에 나타날 위치가 필요하죠. 우리는 이 실린더의 제일 위에 나타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식 게임 객체로 스폰 포스라고 하나 만들고 이 게임 객체의 위치를 이 실린더 위쪽에 잡아둡니다. 텔레포트 포탈 게임 객체에 텔레포테이션 앵커 스크립트를 붙입니다. 텔레포트 할 수 있는 클라이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린더에 붙어 있는 클라이더를 이용하니까 이 클라이더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텔레포트 될 트랜스폼을 넣어주는 곳에서는 스폰 포지션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옮겨오기를 원합니다. 실행을 합니다. 컨트롤러를 올려서 충돌되는 게 없으면 빨간색으로 표현되고 충돌되는 게 있으면 하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컨트롤러에 이 흰선이 맞닿는 곳에 제가 클릭을 하면 이 지점으로 텔레포트 하게 될 것입니다. 이동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또 이 지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제 텔레포테이션 포탈에다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보이시나요? 방금 클릭된 지점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스폰 포지션으로 해놓은 이 지점으로 XR 오리진이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다시 이동을 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한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직선으로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합니다. 라이터 컨트롤러를 살펴보면 XR 컨트롤러가 있고 그 밑에 XR 레이 인터랙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라인 타입이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프로젝타일 커브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거리는 선으로 되지만 먼 거리는 원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프로젝타일 대신에 베지어 커브를 하게 되면 완전히 곡선으로 됩니다. 가깝거나 멀거나 좀 더 반원에 가까운 형태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어디에 정확하게 접하고 있는지 한 점으로 표시되니까 좀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죠. 게임을 멈추고 라이트 컨트롤러의 XR 인터랙터 라인 비주얼의 렉타일 부분을 XR 인터랙션 툴킷의 스타트 에셋에 보면 텔레포트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디렉셔널 텔레포트 렉타일을 넣어줍니다. 블락킹 텔레포트 렉타일을 그 밑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디렉셔널 텔레포트 렉타일과 블락킹 텔레포트 렉타일을 넣어줍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선이 닿는 곳에 밑에 방금 게임 객체로 넣었던 디렉셔널 텔레포트 렉타일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편리하게 보이는 면이 있죠. 이 렉타일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큐브 게임 객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큐브 게임 객체를 렉타일이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Y축을 0.1로 작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더가 있으면 안되니까 클라이더는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프리팹으로 저장해 둡니다. 이 플레인에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의 항목에 보면 커스텀 렉타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렉타일을 연결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플레인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는 이 렉타일이 보이게 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좀 엉성하긴 하지만 제가 만든 이 큐브로 된 렉타일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로코모션은 이동과 회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동과 회전을 위한 절차로서는 XR 오리진 게임 객체에 로코모션 시스템 컴포넌트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동을 위해서 XR 오리진 객체에 Continuous Move Provider를 붙이면 됩니다. 회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연속적으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Continuous Turn Provider 컴포넌트를 붙이고 스냅 턴을 위해서는 스냅 턴 프로바이더 컴포넌트를 붙입니다. 점진적인 이동이 아닌 텔레포테이션을 위해서는 XR 오리진에 텔레포테이션 프로바이더 컴포넌트를 붙입니다. 그리고 텔레포트 대상을 설정하는 방법은 영역이 있고 지점이 있습니다. 영역에 대해서는 텔레포테이션 에어리어 컴포넌트를 부착하면 되고 특정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텔레포테이션 앵커 컴포넌트를 부착하면 됩니다. 컨트롤러에 다양한 세팅이 가능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레이 색깔을 바꾼다든지 레이가 직선이냐 곡선이냐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고 렉타일 즉 관역을 붙일 수 있음을 보여드렸습니다.